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에 체포돼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죠. 네.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 40분까지인가요? 네네.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뭐 이름 주소는 물론이고 네. 검사 측 그러니까 공수처 측의 질문에 일체의 답을 안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네.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그다음에 뭐 나이가 몇이냐, 뭐 이런 질문들. 이건 보통 거부권에 해당하진 않거든요. 예. 그거는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부터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예. 윤 대통령은 어저께 맨 처음 시작하는 단계, 즉 이름 등 어떤 인정신문의 그 상황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당신들은 이 적법하지 않다.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 자체가 없고 영장 청구권도 당연히 없다. 그러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 날인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거부권을 하더라도 내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사인을 하는데 서명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지 200쪽 정도를 준비를 했다는데 네. 어제 뭐 한 3분 2 이상 소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질문만 그냥. 계속 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답변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뭐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없는데 예, 뭐 예. 보통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나의 말과 일치하느냐 예. 그거 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조차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에 또 윤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죠? 네네. 나올까요? 2시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전에 이제 출두를 요구를 했으나, 뭐, 이실상의 어떤, 몸이 안 좋아서 갈 수 없다라고 하고,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이제 2시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2시가, 지금 불확정한 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적부심, 체포 적부심을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부심이 또 여기서 중앙지법에 했는데 거기서 48시간 이내로 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구속 적부심과 똑같은 형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체포 적부심은 서류도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와 관련된 서류를 몽땅 이 중앙지법에 했으므로 중앙지법에 지금 그 형사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이 됐으니까 소판사 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불렀을 때 이거는 뭐 증거 서류로 해갖고 할 수 있는 어떤 상태도 아니고 또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체포적부심 신청했으니까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뭐 체포 적부심 신청하나 안 하나 당신들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내가 거기 뭘로 가느냐. 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오겠다는데 억지로 끌어서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체포 적부심 심사 기간은 전체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시간 내에서는 제외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판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속영장도 보면 뭐 하루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내일 원래는 48시간 이내에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니까 내일 내일 10시 10시 32분까지 네네.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일 결정을 보자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앙지법에서 내가 다투겠다. 그러니까 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외되니까 오늘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시각부터 48시간 동안은 제외됩니다. 그 적부심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계는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서부지법에 거기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으면 체포
적부심도 서부지법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중앙지법에다 했어요. 네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서부지법은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입니다. 근데 이 2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체포영장을 다 발부했잖아요. 네. 이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지금 첫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아예 영장에 진짜 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2조와 관련돼서 예외조항이라고 써버렸어요. 이건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아예 예단하고 있는 판사한테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앙지법에 지금 신청을 했는데 중앙지법이 관할일 수가 있는 게 중앙지법 자체에서 김용현 등 이 사건 내란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이 다 거기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어떤 상황이므로 중앙지법에 지금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나도 중앙지법에서 받겠다라는 시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은 중앙지법인데 네네. 당신들은 서부지법에다가 엉터리로 신청을 한 거야. 네네. 판사 접행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도 중앙지법에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네. 우선 체포 적부심 판사가 나왔네요. 오후 5시에 하는데 준섭 판사. 소준섭 네네. 판사네요. 네네. 형사 32 단독 판사인데 판사 그런 성향도 지금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념적 성향,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준섭 판사는 제대로 하려나요? 지금 그래서 소준섭이라고 저 포털에 치니까 와 엄청나게 많이들 지금 치고 그래요?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법연수 44기예요. 그래서 연배로 따지면 30대 한 중반 정도. 그런데 고향이라든지 출신 정보가 없어요. 제가 한 1시간 찾았는데 그건 미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례를 남겼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이 결정들을 했느냐, 판결을 했느냐를 찾아봤더니 일단 가장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현 장관이 지금 검찰이 김용현 장관한테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일반인 접견, 그다음에 편지의 수발신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이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라고 해갖고 준항고를 냈어요. 그 준항고를 이 소준섭 판사가 결정을 했는데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또 몇 년 전입니다. 2024년입니다. 왜 그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이 최재경 수석이야라고 이렇게 가짜 목소리 낸 허재현 그 기자 아시죠? 그리고 있었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역시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라고 준항고를 냈는데 각각의 그런 재판에서 소준섭 판사가 전부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특정해서 성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네네. 그런 판사이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는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체포 적부심이 끝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뭐 불문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시작한 거고요. 구속하겠다 자기네들이. 구속영장 청구 안 하려면은 왜 체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앙지법에 하느냐, 서부지법에 하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에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죠. 네, 어떻게 이미 거의 그 확정 지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저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받은 그런 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표현했으므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서도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수처에
전속 관할이 중앙지법인데 왜 서부지법으로만 가느냐 네네. 이런 얘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네. 전부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서 했지 다른 데서는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관례상 네네. 애우를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중앙지법에 영장 전담판사도 많고 네. 또 거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럼요. 예, 권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죠. 네네. 그런데 왜 꼭 서부지법을 고수를 하나요? 서울지법에 고소한 이유가 물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의혹 차원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미 중앙지법에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한 것을 다시 서부지법으로 했더니 나왔더라.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건 아직 뭐 근거가 없으므로 그냥 설에 불과하다고 이제 통과하더라도 이 서부지법에서 나온 걸 보면 아 이래서 서부지법에 했구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영장이라는 건 명령장이거든요. 그러면 명령장이라는 건 법이 아니잖아요. 예. 명령장에 그러니까 영장에 무엇을 기재한다라는 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은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위 개념인 명령장에 거기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와서 명령장에다가 이 법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예도 없고 영장에 법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기재하는 행위를 봤을 때 아예 이 기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색할 수 있느냐, 압수수색이 아니죠 이번에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는 공간이냐에 대한 지금 그 다툼이 형소법 110조와 112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 이 있는 공간에서는 해당 담당자에게 해당 그 관할하는 총 책임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적시되어 있는 110조와 112조를 예외로 한다. 아주 특수한 그런 그 글을 쓸 정도의 교감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또 서부지법의 법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정계선이니 뭐 마은혁이니 뭐 마 또 누구죠? 해서 전부 다 서부지법에 가 있더라. 서부지법 출신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과 어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마치 영장 발부하는 법원을 쇼핑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는 거죠. 서부지법이 민주당의 부속 법원입니까? 아니 헌법재판관 2명도 네네. 이 법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계선 마은혁, 네. 마은혁은 아직은 뭐 임명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네. 두 사람을 다 서부지법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순영 판사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 아닙니까? 출신들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공수처에 체포되어 가기 직전에 대국민 영상 담화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좌파 카르텔이 네. 얼마나 무섭고 네. 무도한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좌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윤 대통령이 불법의 불법이다. 예. 3번 연달아서 불법을 얘기한 첫 번째가 이제 공수처의 그런 이 수사권 없음이고 두 번째가 서부지법에 관련된 영장과 관련된 불법성을 지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좌파 카르텔이 네. 작동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헌법 질서를 지금 파괴한 범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바로잡는 그런 재판 과정을 한다면 그 재판 과정 역시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적인 질서, 헌법적 질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고 의혹을 받는 그런 꼼수로 과정을 계속 한다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지금 서부지법에 말씀하신 사람들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 정계선, 마은혁부터 시작을 해서 서너 사람이 전부 다 지금 찾아보면 전부 인권법 연구회 회장부터 시작을 예. 해서 아주 혁혁하게 인권법 연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제외된 사람은
이거는 그야말로 인민노련이라고 해서 옛날에 노회찬 등등이 활약한 예. 그런 노동자의 그 파업을 조장하는 아주 강성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 단체의 회원이었고 마은혁 지금 네네. 재판관 후보자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글쎄요. 아직 아직도- 임명이 안 돼서. 아직도 후보자라고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계속 하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노회찬 사실 같이 동지죠. 인민노련에서 활동을 네. 했으니까 그 노회찬에게 후원을 했어요. 그것도 후원을 가짜로 했습니다. 거의 자기가 판사라는 것도 속이고, 왜냐하면 징계받으니까. 이런 전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서부지법에 다 모여 있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헌법재판관에, 하긴 민주당이요. 이번에 두 사람은 지목을 할 때, 이번에 다 들어가서 이 윤 대통령을 인용시킬 사람, 엄마 맹세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사람을 꼭 집어서 넣었어야 했을 테니 이렇게 당성 이런 것들이 아마 검증이 된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오동훈한테도 얘기를 하고 서부지법 앞에도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 짜 가지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서부지법으로 하기로 네. 거기서 딱 지침이 내렸다. 이렇게 의심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좌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옛 동지들이나 다 커넥션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의혹을 살 빌미를 아예 공수처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제공을 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또 서부지법에 어떤 영장전담판사가 배정이 돼가지고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지가 궁금한데, 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정과 사범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중교사 사건은 소명이 된다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은 아직 다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려나요? 하겠죠? 글쎄요, 그게 여러 의견이 있어서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런데 유창훈 판사 말씀을 하시니까, 유창훈 판사가 그렇게 길게 자기가 기각하는 그런 이유를 댔지만, 그 이유가 엉망진창이었지만 논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야당 대표니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고, 또 증거인멸을 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바로 지휘관들 아닙니까? 근데 다 구속이 돼가지고. 다 구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증거인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행위를 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고, 도주야 지금 거의 관저에 있더라도 구금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관저에 있으니까 그 자체로 비교한다면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판은 불구속 네네. 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이에요. 예. 이탈리아의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